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초등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똑같은 문제집을 풀어도 망하는 친구가 있고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이 친구들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그 팁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EBS TV,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홈런, 도원 빨간펜, 단비교육 윙크, 능률교육, 개념원리 인강, 기타 등등 정말 수많은 초중고 온라인 강의를 찍어 왔었던 수학 선생님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여의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진행해 왔겠죠. 자, 이러면서 제가 확인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일단 달라요. 저는 중등수학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중등수학은 초등수학과 고등수학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등수학 선생님들은요, 위아래 한두 개 학년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면서 초등수학을 토스에서 받아서 중등수학을 잘 가르치고 또 다시 고등수학으로 토스에 보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중등수학의 성적이 결정되고요. 또 중등수학을 어떻게 완성도 있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내가 수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유튜브에서 조금 알려주기는 아깝긴 한데요. 오늘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레벨 테스트 문의가 오면 확인하는 첫 번째가 있어요. 일단 몇 학년인지, 그리고 어디 학기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재로 공부했는지,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만 물어와도 그 학생의 70%가 파악이 돼요. 아, 얘는 공부 좀 하겠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고 있대요. 공부해온 교재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요, 각 학기별 많아야 2권 아니면 1권 이러면요, 탄탄하게 공부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부해 왔었던 교재를 보면 각 학기별로 정말 탄탄하게 라인업을 짠 어머님들이 계세요. 이런 친구들은 얘 공부 좀 하겠다, 수학 좀 하겠다 싶은 생각이 이미 얼굴을 보기 전부터 드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제가 정말 그 수많은 아이들을 레벨 테스트를 보고 결과를 모아보잖아요. 그럼 진짜 반전인 게, 유명한 학원을 다녔었던 학생들보다 집에서 엄마들이 가르쳤었던 학생들이 가장 결과가 좋아요. 왜냐면 엄마들은 진짜 꼼꼼하게 내 아이가 모르는 걸 끝까지 파고들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이렇게 레벨 테스트 문의를 오시는 분들은 엄마가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너무 싸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애매한 학생을 애매한 학원에 넣으면 그냥 방치되고, 학원은 보여주기 식으로 문제집을 1권, 2권 끝냈어요, 여기까지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습관이 이미 형성돼서 온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초등수학에서 무조건 길러야 하는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를 못 기르면 중등수학 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어요. 자,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습관이고 두 번째는 엉덩이 힘입니다. 이 2가지를 잘 길러야 초등수학도 탄탄하게 갈 수 있을 뿐더러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상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초등수학에서는 이 습관을 잘 길러줘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수학이 어려워봤자예요. 그리고 수학을 잘해봤자 요만큼 잘하냐 요만큼 못하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때 습관을 어떻게 잘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는 앞으로 이렇게 크게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한 문제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민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항상 강조하는 건데,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거. 이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지 못하면 계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최상위권이 됐는데, 나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계산 실수해가지고 서울대 못 갔잖아, 이러면 너무 못나 보이지 않나요? 결국에는 최상위권의 싸움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최상위권은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실수의 싸움이고, 이 실수를 잡아주는 건 풀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풀이 과정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수학 풀이뿐만 아니라 글씨 자체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 때랑 조금 달라요.
나서 글씨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교과서도 태블릿으로 나오고 노트에다가 글씨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반드시 꼼꼼하게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특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풀이과정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4학년 때까지는 조금 고쳐져요. 그런데 5학년 때부터는 조금 힘들다. 근데 고칠 수는 있다. 근데 6학년은 조금 많이 힘들다. 근데 중학교 때는 거의 안 고쳐진다. 고치는 사람이 있긴 있으나 완전 드물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무조건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집에서부터 조금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엉덩이 힘을 조금 길러줘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는 아직 엉덩이 힘이 좀 없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내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버님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 차리면 그때 바로 공부하고 막 그래서 서울대 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랑 지금 세대가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미 중학교 때가 되면 조금 보여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되면 조금 더 짙게 보입니다. 근데 이 엉덩이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끝까지 고민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저절로 집중력이 늘어나고 엉덩이 힘이 길러져요.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서 풀어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심화수학 문제집 사가지고 공부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상위 문제집을 학원에 가져가고 과외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거 우리 아이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최상위 문제집을 2장, 3장을 막 숙제로 내줘요. 그러면 이 공부 능률이 완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절하게 유형 문제를 한 80% 풀고 심화 문제를 한 20% 풀어주면서 적절하게 섞어서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만 왕창 주고 풀어 내일까지 숙제야 이러면 수학 과목 자체를 조금 싫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연습시킬 때는 하루에 한 10문제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저는 하루에 한 5문제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요 하루에 한 5문제 정도를 정해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고 딱 5문제만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시켜주면 돼요. 나중에 다른 문제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로 조금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심화 문제는요 하루에 한 5문제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심화 문제만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풀어라 이런 공부 방법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문제집을 구성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 방법을 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기억할 거는 딱 2가지다. 습관과 엉덩이 힘. 습관은 풀이 과정을 잘 쓰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는데요. 이 풀이 과정을 잘 쓰고 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 방법을 잘 설정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상위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수학 맛집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학 맛집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